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 방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방에는요, 칼을 잘 쓰는 닌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한 달을 굶은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에는 뭔지 모르는데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오고 있어요. 안에 화재가 났나 보죠? 자,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첫 번째 방에 들어갈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오, 꽤 많으시네요. 오, 예. 역시 두 번째 방, 역시 확실히 두 번째 방은 숫자가 좀 적은데요. 예. 그럼 혹시 세 번째 방 손 들어보시죠. 불이 연기 나는데. 오, 예. 이 홍록기 선생님, 네. 왜 첫 번째 방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그 뭔가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 첫 번째 방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사회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 닌자를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뭔가 좀 약간 불쌍해 보이거나 사장을 하면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말이 통하니까. 예, 왜 세 번째 방을? 세 번째 방을 원했다기보다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그렇군요. 날카로운 거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거든요. 혹시 사우나인 줄 알고 들어온 거? 그러니까 세 번째는 왠지 여지가 조금 제가 그렇죠. 모르는 예. 미지의 세계라. 세 번째 분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분이 나오셨어요. 좀 요행을 바라는. 네. 살아날 수도 있겠다. 그냥 막연하게. 예,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어요. 역시 두 번째 방, 예, 여기 앞에 계신 분은 혹시 두 번째 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굶주렸다 하더라도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네네네. 애완견처럼 아, 동물을 좋아하시는군요. 한 달 굶은 사자를 좋아하면서 이리 와. 사실은 우리 뇌에는요, 이런 포식자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가끔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2번 손 들기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살 수 있는 방은 2번 방입니다. 예, 얘가 한 달을 굶었기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하면은 2번 방에 가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는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뭔가를 두려워하는 거, 다양한 이런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우리 몸에 이렇게 다 퍼져 있습니다. 하얗게. 그래갖고 옛날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보면 하얗게 이렇게 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귀신 신자, 길경자에서 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뭘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했는데요. 이 신경이 뭔지를 밝혀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최초로 그린 신경세포의 그림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신경이 그냥 선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발견한 과학자가 공교롭게도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견하신 분이 카밀리오 골지라는 분인데요. 다른 세포는 염색이 잘 되는데 신경세포는 염색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은염색법이라는 방법을 만들어서 신경세포를 최초로 염색을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 라몬 카알이라는 박사님은 이 골지 박사님한테 그 염색하는 방법을 건너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2인자죠. 그래서 그 신경을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 중에서 결국 라몬 카알이 신경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골지는 여기 많은 이 신경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물망처럼 다 연결된 한 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라몬 카알은 자세히 보면은 한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다 나눠져 있다, 분리돼 있다. 신경세포를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신경과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관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석도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실험한 건데요. 귀뚜라미 다리를 잘라가지고 레코딩을 하는 장면입니다. 핸드폰에서 나오고 있죠, 신호가? 이렇게 건드릴 때마다 신호가 나오죠. 그래서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신경 신호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하는 일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신경 신호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신경과학이 우리 일상에서 그래서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신경과학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커피.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은요, 신경세포의 칼슘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신경세포의 칼슘은 신경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신경이 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이 뭐죠? 이게 보톡스입니다. 아, 보톡스. 예, 보톡스는 원래 근육의 긴장이 수축이 돼서 뭐 얼굴이 이렇게 찡그러진다거나 팔을 못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맞던 약이에요. 근데 이 환자분들이 이 보톡스를 맞고 나니까 주변에 평판이 되게 좋은 거예요. 어머, 너무 젊어졌다. 그래서 근육과 신경이 연결돼 있는데 이 보톡스는 그 연결을 끊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 근육이 주름이 잡혔다가 이 주름이 펴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병이 났는데도 계속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 맞다 이거를 주름 펴는데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도 어떻게 인사하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사과할 때도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세계 언어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신경과학적으로 감사하고 사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저한테 이제 과도한 관심을 가질 때 신경 꺼주세요, 그죠? 예, 그거 진짜 신경과학적인 말이죠, 그죠? 예, 신경의 그런 활동을 멈춰주세요, 이런 얘기들. 근데 신경의 가장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김대수 교수지만 저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우주에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뇌고요. 뇌가 그런 기능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뇌 속의 신경입니다. 예, 대단하죠? 뇌는 우리 자신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거. 예, 유명한 사진이죠. 뭐 실험을 직접 해보죠, 뭐. 이게 혹시 금색으로 보이시는 분? 그죠? 검정색으로 보이시는 분? 서로 놀랬죠, 그죠? 뇌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도 스스로 인식을 하는데요. 스스로 포토샵을 합니다, 뇌가.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사진 같은 거 보면 그 대비를 조절하는 기능 많이 있잖아요. 그 대비를 과도하게 조절하게 되면 색이 변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 콘트라스트를 주는 정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뇌는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표 물체를 잘 볼 수 있게 대비를 시켜서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신경이 우리한테 알려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탐색도 하고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렸을 때 장난감을 좋아하는 거, 그죠? 입에도 넣어보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조그만 물체가 있으면 항상 구멍에 넣는 습관이 있죠. 코에도 넣고 귀에도 넣고. 그래서 우리 그 아들이 어렸을 때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씻겼어요. 씻겼는데도 계속 냄새가 나서 보니까 그 솜을 코에다가 넣었는데 그 안에서 그게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걸 뽑으시면서 아주 웃으시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렇게 물체들을 계속 관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첫 번째 과학적인 질문이 뭐냐면 이건 뭐야? 맞아요. 그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여러분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귀찮아서 그냥 핸드폰에서 물어봐. 그리고 핸드폰 주고 예, 어린아이 때 하게 되면 과학적인 질문이 사라지게 되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요. 과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관찰. 관찰. 예, 관찰이 중요합니다. 관찰을 해가지고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예,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 관찰을 잘해야 질문이 나오거든요. 저건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저거요. 사진입니다. 사진이에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이 결정돼 있는 답은 과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모르는 그 원인에 대한 질문이 항상 과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끝에다가 원인만 붙이면 됩니다. 예? 해가 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까? 그 원인은 뭘까?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예, 지구가 돌기 때문이죠. 예, 물건을 떨어뜨리면 왜 떨어질까? 그 원인은 뭘까? 중력 때문이죠. 그렇게 원인이 뭘까만 붙이면 과학적인 질문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어렸을 때 전 이제 술을 어른분들께서 마시면은 네. 그 소위 말해 필름이 끊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필름이 끊기는지 저는 참 그게 궁금했어요. 네, 제가 박사 때 연구 주제가 그 술을 먹거나 그 약을 먹었을 때 우리 어지럼증을 만들어내고 필름이 끊기게 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쥐도 술을 많이 먹이면 필름이 끊깁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 누워서 못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필름이 끊기게 하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필름이 끊기게 하는 신경세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아이템 하나씩 익히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템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 와인을 모으는 게 또 취미 중에 하나여서. 와인병. 네네. 와인을. 예. 저는 사진이요. 사진. 그래서 핸드폰에 사진이 지금 38,000장 정도. 그래서 그걸 계속 지우지 않고 계속 모으고 그렇죠. 있어요. 예, 다들 우리가 갖고 싶은 모으는 뭔가가 하나씩 있죠. 많은 동물들이요, 이런 아이템을 습득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템 중에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도 그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밖에 나가서 많은 그런 먹을 것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뇌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는 그런 습관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욕심하면은 또 생각나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있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놀부는 흥부에 비해서 훌륭한 과학자인 것 같아요. 놀부는 과학적인 질문을 하죠. 어떻게 흥부는 박씨를 얻었을까? 보니까 그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서 치료해줬다고 하니까 직접 그 부러뜨리는 실험도 하고요. 예, 실험 결과도 얻습니다. 실제로 씨를 가져와요. 검증하는 실험도 하죠. 이게 실제로 열어봤더니 뭐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도깨비도 나오고 해서. 전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전 놀부 아이템이 더 재밌었어요. 그 안에서 도깨비가 나와서 춤도 추면서 막 집도 보시고 막 이렇게. 예. 근데 뭐 흥부는 기껏해야 뭐 약간 멋있는 집이 나오고 뭐 쌀 같은 거 나오고 했는데 훨씬 더 이 놀부 아이템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요. 저희 실험실에서 이게 실험한 그림입니다. 요 한쪽에 있는 쥐는 배고프죠. 위가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배고픈 상태에서 이렇게 먹을 거를 주게 되면은 계속 먹습니다. 근데 오른쪽 쥐는 이미 배가 불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먹진 않는데 쌓아놓는 거예요. 예, 이런 현상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욕심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나쁜 거가 아니냐면요. 이 자연에는 먹을 것들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아놓는 욕심은 미래를 대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뇌에 이런 물건을 좋아하는 그런 기능들이 과도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수직 강박증이라고 해요. 이게 질병입니다. 물건을 모으기는 모으는데 버리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분들은 나중에 이제 구조를 해야 됩니다. 워낙에 건강이 이렇게 악화되기 때문에 구조해야 되는 질병도 있고요. 또한 그림은 이거는 저희 실험실의 학생입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희 실험은 연구를 하는 실험실인데 연구에 이렇게 필요가 없는 모든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연구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잠을 자면 편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나 봐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야단을 칠 수가 없는 게 저희 오피스입니다. 네, 저희 방인데요. 이 물건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10년 동안 이게 똑같은데 그 중요한 물건들이나 문서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논문은 밖에 나갔습니다. 예, 커피숍이나 나가서 쓰게 되고요. 여기 사무실에서는 주로 전화 받는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그 교수님이 보여주신 사례 외에도 저희가 알만한 좀 유명한 분들도 이런 수집병이나 수집 집착에 걸리신 분들이 혹시 또 있을까요? 우리 현대미술의 거장 앤디 워홀이라는 박사님이 수집 강박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그분들은 물건을 되게 좋아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적인 그런 물건들에서 예술성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그냥 액자에만 넣어가지고 작품이라고 주장하신 분이고요. 또 이분은 또 실제로 그동안 자기 일생에 모았던 물품들을 모아가지고 타임캡슐로 그걸 600개 정도를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 강박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예, 이 드라마 기억하시죠? 지가 좋다고 이것저것 사갖다 빠치 던지고 야 뭘 토해내 이 정도 비유 백이나라는 주인공이 쇼핑 중독에 빠져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날씨가 참 좋지? 우리 집에 가서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보도록 할까?
이 쇼핑 중독이요. 2006년부터는 영국에서는 질병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특히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많고요. 그 인구의 한 6% 정도가 이 쇼핑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해요. 발표를 잘하는 학생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교수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직업병이 뭐냐면은 TV에서 이렇게 쇼 호스트가 물건을 아주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면 그냥 삽니다. 이렇게 눌러서. 저희 아내는 반품을 하고 저는 계속 사고. 쇼핑 중독도 역시 이 뇌에서 이게 물건을 좋아하는 그런 신경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물건에 대한 집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게임 중독입니다. 예. 이 개구리가 지금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템을 습득하려고. 어머. 예. 계속 그 습득을 하려고 공격을 하고 있죠, 그죠? 어머. 게임. 근데 굉장히 잘합니다. 어머. 거의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속 잘하게 되죠. 비록 진짜 먹을 게 나타난 거죠. 깜짝이야. 이렇게 우리 많은 동물의 뇌에서도 이렇게 아이템을 습득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저도 한번 신경과학을 하니까 제 스스로 한번 게임 중독을 들라고 핸드폰 게임을 해봤어요. 계속. 했더니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계속 아이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논문 쓰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한번 맘 놓고 중독이 돼보자 하니까 어느 때까지 갔냐면은 제가 운전하면서도 그거를 아이템을 운전하면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예전에 게임 중독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축구 게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온라인 랭킹 100등 안에까지 한 적이 있어요. 잠도 안 자고 스케줄 끝나면 무조건 그것만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샤이니의 민호 군한테 부하가 치밀어 오를 정도까지 저를 그 농락을 해서 그때부터 게임을 끊었는데 그럼 저도 이제 제가 각성을 하게 된 건가요? 게임 중독을 끊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임 중독에 빠졌을 때 나오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 샤이니 민호군한테 그 패배한 그 처절한 그 비참한 느낌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한 거죠. 정말 치욕스러워. 그래서 게임 중독은요 게임을 더 이상 안 해야지 하면서 끊으면 안 되고요. 게임을 하면서 그 부작용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만약 게임 중독에 빠진 그 자녀가 있다면 자 오늘의 저녁 시간에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만 해.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뇌가 하루 종일 그 시간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7시가 되기 전에 이미 도파민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계속 이제 중독 회로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소고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소들도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템을 좋아하게 되죠. 야, 저거는 일할 때 좋겠다. 그러니까요. 소가 심심하게 풀만 뜯다가 정말 재밌는 걸 찾게 된 거예요. 운동을 하네. 그래서 소가 오늘 하루를 보낼 인생의 목표를 찾은 거죠. 다 모여있어. 그리고 이 소뿐만이 아니에요. 이 원숭이는 또 어떡해. 이 뭐야? 바퀴 들고 원숭이 도망. 원숭이 인생에는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이 타이어 캡을 이렇게 훔쳐가는 이런 장면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어린 동물들이 장난감을 주면 좋아합니다. 예, 이런 어린 동물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이런 장난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키덜트라고 하죠. 키덜트. 예. 그렇다면 많은 동물들이 아이템을 좋아하게 될까? 왜 좋아할까를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과학적으로 이걸 밝혀낸 과정을 그대로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관찰을 해봅시다. 이 쥐도 마찬가지예요. 이 쥐한테 장난감을 줬더니 가죽으로 더 갖고 놀죠.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쉽게. 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죠? 그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의 2단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2단계 가설. 2단계 가설. 가설은 뭐냐면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증명되지 않은 답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한번 여기 만들어 볼까요? 이 쥐는 왜 이 장난감을 좋아하게 될까요?
그 모양이 그 치즈랑 비슷하게 생겨서 아, 쥐가 치즈를 좋아하죠. 네. 이 쥐의 부모님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어렸을 때 보고 이제 자기도 이제 그 부모님을 따라한답시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다. 아, 그게 학습의 결과다.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설을 세운 과학자들도 있었고요. 예. 이제 저 쥐가 암컷이에요. 새끼를 낳아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본능 같은 거, 아, 네. 자기 새끼에 대한 그렇죠.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이 쥐는 수컷입니다. 아 예. 야, 수컷 쥐도 애기 쥐 좋아,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좋아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가설은 뭐냐면 아마도 뇌에 물건을 좋아하게끔 하는 그런 소유욕 회로가 있을 거다. 신경이 있을 거다.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한 쥐는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하고요. 한 쥐는 장난감 없이 외롭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 뇌를 꺼내서 비교해봤어요. 전체 뇌를 쫙 잘라보면서 흥분된 신경이 어디서 나타날까를 찾아봤더니 이 시상하부에 MPA라는 신경이 흥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MPA 신경. 예, 물건이 필요한 아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MPA. 시상하부에 물건이 필요한 아이 신경, MPA 신경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 신경이 정말 이런 물건에 대한 탐욕을 만들어낸다면 물건에 접근할 때마다 흥분되겠죠. 자극이 되겠죠. 자극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게 신경 활성인데 왼쪽 그래프가 이 물건에 접근할 때마다 빨간색으로 그죠? 이렇게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이 MPA 신경은 물건에 접근할 때마다 흥분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신경을 억지로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갖고 싶어. 물건을 갖고 싶어서 막 이렇게 접근을 하고 갖고 노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미생물인데요. 클라미도모나스라는 미생물에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유전자를 쥐신경에다가 넣어주고요. 쥐신경에다 빛을 주면은 이 MPA 신경만 자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빛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광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광유전학 실험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걸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런 소유 욕구가 생길 것이다 해서 자극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다양한 물건에 대해서 이런 집착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쇠과위라든지 뭐 탁구공이라든지 뭐 고무라든지 나무 조각이라든지 종류에 불문하고 이렇게 물건에 집착하는 이런 행동이 관찰이 됐습니다. 예, MPA 신경이 탐욕을 만들어낸다는 가설을 훌륭하게 증명을 하게 된 거죠. 평소에도 욕심은 항상 있습니다. 갖고 싶은 거는. 근데 그 갖고 싶은 거를 행동으로 옮길 때는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평소에는 욕심을 안 부리다가 왜 뭔가를 보게 되면 그거를 갖고 싶은 욕심을 내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카푸친 원숭이인데요. 보시면 이 원숭이는 돌을 줬을 때 오이를 줬죠. 시원한 오이 맛있잖아요. 예,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는 똑같이 돌을 주게 되면은 더 맛있는 포도를 주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욕심이 생긴 거죠. 다시 나도 반다. 포도를 주겠지. 그런데 오이를 주니까 그래서 이런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긴다는 거죠. 이제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줄까 안 줄까. 불신이 생긴 거죠. 근데 믿고 줘봤어요. 한 번 더 믿어줄게. 근데 또 오히려 근데 이제는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탐욕신경은 남이 가진 걸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까 그 MPA 신경을 자극을 해봤어요. 지금도 자극이 되고 있어요. 근데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드디어 목표를 발견했죠. 이 쥐의 행동을 보십시오. 봤어요. 우와! 점프를 했어. 네. 그래서 이거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목적 지향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그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욕구의 발현의 다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욕구는 항상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욕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목표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만 발견해서는 안 되고요. 그 목표를 내가 가질까 말까를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했으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범죄들이 우리의 욕구랑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를 하는데 그게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욕구는 있지만 우리가 목표를 설정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혹시 실수로 목표를 설정을 정말 갖고 싶어 목표를 정했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결정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를 했을 때는 이 욕구가 있어서만은 아니고요.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그 많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한 번에 한 가지 욕구를 위해서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욕망의 채널입니다. 욕망을 눌렀다고 생각하잖아요. 없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다른 욕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욕망의 채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수컷 쥐한테 암컷 생쥐와 물건을 같이 넣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컷 생쥐가 암컷 생쥐한테 구애를 하는 장면이에요. 저 관심 있어요. 시간이 있으세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 암컷 생쥐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전망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호감을 갖고 이 암컷 생쥐가 좋아요. 한번 우리 사귀어 볼까요?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물건에 대한 욕망 회로를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쥐는 이미 욕구가 채널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암컷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막 여러 개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도 하고 나는 지금 물건을 찾아야 돼 하고 계속 관심을 갖다가 물건을 찾았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암컷 생쥐를 두고 게임 아이템만 이렇게 수집하는. 와, 신나서 난리 났어. 난리 나죠. 계속 이렇게. 좀 황당하죠, 그죠? 네. 이렇게 집에 와서 게임만 하는 남편. 그런 장면이 돼 있는 거예요. 욕망의 채널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드라마틱한 경우인데요. 이게 밥은 원숭이인데 이 레오파드가 사냥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옆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표범이 엄마 표범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식욕의 채널을 이 모성애의 채널로 바꿉니다. 어머, 새끼 원숭이를. 어머.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를 보는 순간 이 뇌에 그런 욕구의 채널이 바뀐 거죠. 네. 이 새끼 원숭이를 일시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돌봅니다. 그래서 나무에 위험한 데 올라갔으니까 원숭이는 원래 이런 데 위험하지 않은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새끼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세게 물는 것이 아니라 살짝 물러서 이렇게 살짝. 살짝 다칠까 봐. 물러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야. 이런 행동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죠. 어머. 핥아주고. 이야. 그렇죠. 아까 최경창민 씨가 샤이니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공격성, 경쟁심, 뭐 그런 채널에서 조금 바꾼다 그러면, 그죠? 부성애로 이렇게. 동생이고 하니까 우리 가족같이 이렇게 핥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다음에 배고플 때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채널을 바꾼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공격성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집착을 할 때, 현재 나의 욕망의 채널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을 잘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죠. 1960년대에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이 한 실험이죠.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요. 그 4세 어린이들을 앞에 마시멜로를 놔둡니다. 그래서 너가 이거를
안 먹고 기다리면 나중에 2개 줄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3부류의 학생들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부류는 보자마자 얼른 먹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학생이 있었고요. 한 부류는 참다 막 돌아보고 하다가 결국에 먹는 친구. 그리고 독하게도 끝까지 안 먹고 버티는 친구들 3그룹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 연구팀이 이 이후에 이 친구들을 계속 조사를 합니다. 이 마시멜로를 참고 나중에 2개 받은 그런 친구들이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직업으로도 보면 굉장히 성공한 직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이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했다는 그런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그걸 참을 수 있었을 때는 뭔가 그 뇌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럼 과연 얘네들은 참아서 나중에 보상을 더 받은 아이들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참아서 나중에 보상을 더 받은 아이들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유욕이 없을까요? 더 큰 소유욕? 더 큰 소유욕, 미래를 바라보는 더 큰 소유욕. 예,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거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게 유명한 그 크레파스 실험인데요. 그 캐나다의 또 과학자들이 이 크레용 실험을 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헌 크레용입니다. 낡은 크레용인데요. 친구야, 이 크레용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당장 그림을 그리지 말고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새 크레용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반의 그룹은 실제로 정말로 좋은 크레용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절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좋은 크레용이 없네. 그냥 그 크레용 써. 이렇게 배신감을 경험한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이 2그룹을 가지고 마시멜로 실험을 바로 해봤더니 새로 크레용을 받은 친구들은 참아요. 잘 참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시멜로를 2개를 받는데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먹습니다. 그 마시멜로의 그런 인내심 실험이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 신뢰와 믿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또 인내심 있는 자녀로 키우기 원하신다 그러면 다음에 사줄게. 그리고 안 사주는 거. 이거 최악입니다. 차라리 약속을 안 해야지.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야지. 작은 약속을 지킬 때 신뢰가 생기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학회에 가면은요, 여러 업체에서 장비들을 선전을 해요. 이렇게 굉장히 비싼, 이건 5억짜리 장비, 이거는 1억짜리 현미경 막 보면 전 과학자니까 너무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야, 저 현미경만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실험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림의 떡이죠. 제 연구비가 많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그 홍보 부스에 있는 볼펜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에서 모은 볼펜이에요. 각 제가 업체별로. 기계는 살 수 없지만 이렇게 볼펜을 하나씩 꽂으면서 그 대신에 뇌는 그걸 잘 모르죠. 그죠? 그 부스에서 제가 볼펜을 얻었기 때문에 나름 만족을 하죠. 대리 만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리 만족이 욕망을 조절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런 욕망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손 드신 분이 계시네요. 그죠? 이런 욕망만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할 텐데.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욕망이 과연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주는가? 먼저 우리 물건에 대한 이런 욕구는요, 굉장히 사실은 자연에서 생존하는 데 중요합니다. 물건에 호기심을 갖다 보면은 먹을 걸 찾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렸을 때는 나뭇가지나 뭐 돌멩이나 이런 걸 갖고 놀면서 막 장난을 하고요.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아마도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는 사냥을 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이미 물건을 좋아하기는 회로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기심을 참으면 안 되겠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MPA 신경, 물건을 필요로 하는 신경을 자극한 다음에 귀뚜라미를 줘봤어요. 사냥감을. 그래서 무슨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빛을 껐을 때는 이게 신기하게 해서 호기심은 같지만 별로 굉장히 그렇게. 별 두려워하죠. 그죠? 오히려. 근데 동시에 이 소유욕 신경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여기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어떤 이제 목표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계획을 세워서 쫓아가죠. 어머. 오,
그래서 이것들을 사냥하는 행동을 관찰을 할 수가 거예요? 있습니다. 먹지는 않고 이렇게 해체만 합니다. 사냥할 때. 왜냐하면 먹는 신경은 따로 있어요. 여기 아, 저 보세요. 노는 거니까. 예, 저거 사냥하는 행동만 조절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사냥이라는 거는 동물로 말하면 경제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바깥에서 뭘 벌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신경이 이 동물과 사람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뇌 속에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현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을 만든 거예요. 저희 방에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연구도 잘하고 좋은 논문 써서 지금 좋은 직장에 갔는데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볼펜을 한 자루씩 줬답니다. 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볼펜 주고 또 볼펜 주고 해서 볼펜이 뭐 책장 안에 하나 가득 있다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볼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훌륭한 과학자가 된 거죠. 학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슬픈 얘기인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하버드까지 가서 했는데 너무 인생이 우울하고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 친구는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부모님들께서 이혼하실 것이다. 예,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성적이 오르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의 단순한 욕구지만 결국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다른 목표들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생물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저한테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생물 선생님한테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물 선생님이 학교 조경 담당이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조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도와드리는데 전 학교 둘레에다가 수세미 씨를 뿌렸어요. 그래갖고 여름이 됐는데 온통 학교가 수세미로 뒤덮였고요. 저는 수세미가 모양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기진 않았어요. 수세미가 막 털도 나 있고 징그럽거든요. 그게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이게 뭐냐, 학교를 망쳐놨다고 그래서 엄청 야단을 맞으셨나 봐요. 그 이후에 선생님이 저한테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시고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생물에 관심이 있었지만 앞으로 식물은 안 해야 되겠다. 예, 동물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동물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또 이것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발견한 MPA 신경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한번 또 이것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발견한 MPA 신경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제 그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런 장비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비입니다. 이름이 마이다스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블루투스 칩이 있고요. 무선으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MPA 신경을 빛으로 자극한과 동시에 눈앞에서 이렇게 물건을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론상 이 물건을 보이면 그걸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어요. 여기 뭐 암컷이 유혹하는 것도 있고요. 무서운 이런 장애물도 있고요. 그리고 유격훈련 같은 이런 생전 처음 보는 거, 또 맛있는 그런 유혹하는 매점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목표에 도달을 해야 돼요. 자, 이주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와. 지나쳤어요. 유혹을. 그냥 지나치고요. 어려워, 장애물을 어려워. 또 이렇게 넘어서 어려워. 힘들어. 계속 힘들어. 가게 있죠. 그리고 철망도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요 옆에 맛있는 먹을 먹는 거가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쳐다보지 않고 패스했어. 먹을 거. 요 외나무 다리를 오. 건너서 목표에 도달하게 된 거죠. 네, 이야.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간단해 보여도요. 포유류는 상당히 고등한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등한 생물을 이렇게 컨트롤.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죠. 혹시 그 쥐들이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이다스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행지가 되겠어요. 계속 시간을 보내죠. 무료하게.
이게 10배속입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요. 직장에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다시 돌아왔다가. 방황을 하는 거죠. 다시 역시 돌아와. 가다가 또 여기 주변에 아이고. 암컷 주위에서 시간을 많이 암컷 주위. 보내고 아무래도 관심 시간을 있어요. 많이 끄네요, 거기서. 시간을 많이 끕니다. 네, 본능이라. 그리고 이거 거친 지역이니까 이건 빨리 일단은 지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잘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목표에 근접을 했어요. 회사 근처에 왔어요. 근데 회사는 안 들어가고 주변 커피숍을 맛있는 뭐 하나 먹고. 그렇죠. 들어가야 과자를 들어갔어. 먹다가 결국에는 목적을 상실한 거죠, 그죠? 그리고 같은 속도입니다. 네, 같은 속도로 거침없이 이제 목표에 도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자극한 거는 단순히 이 물건을 좋아하는 회로를 자극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에 도달하는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시작을 해도 그 끝은 욕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 제목이 뭐죠? 인디아나 존스. 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여러분 되게 좋아하셨죠? 저 어렸을 때부터 한 편도 안 빼고 봤는데요. 인디아나 존스 중에서 성배를 찾는 그거 아십니까? 네. 그죠? 처음에 목적은 성배였어요. 성배를 갖고 싶은 욕망에. 근데 영화의 끝을 보면은 성배를 갖습니까? 못 갖습니까? 못 갖죠. 그죠? 소유하진 못해요. 그래도 이 주인공은 많은 걸 얻죠. 그죠? 친구들도 얻고 많은 원주민들을 해방시키고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뇌 속에서 우리한테 시키는 그런 욕망을 따라서 생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그런 목표와 현재의 위치는 또 다른 새로운 정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뇌가 우리 인생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런 욕망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관한 그런 것이 되겠어요. 이 두 쥐를 보면은 이 두 방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 두 쥐한테 조그만 방에 들어갈 때마다 전기 자극을 줍니다. 예,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 쥐들은 이제 절대로 이 방에 안 들어가요. 왜냐면 거기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쥐를 조종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소유욕 신경 회로를 통해서 이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탐색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탐색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쥐가 나중에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방에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구나. 네. 그래서 이 마이다스 장비를 끄게 되고요. 이제 자발적으로 한번 10일 뒤에 놔둬봤어요. 이 쥐는 그런 경험을 안 한 쥐고요. 이 쥐는 이 소유욕 신경을 통해서 이 방을 학습한 쥐는 여기 돌아다니죠, 그죠? 돌아다닙니다. 여기는 더 이상 무서운 장소가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우리 욕망을 따라서 보면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가기 싫은 장소도 있고 뭔가 하기 싫은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욕망을 잘 적절하게 조절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새로운 정보, 새로운 그런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물건을 집착하고 소유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얻은 가장 큰 각성은 뭐냐면 나만 갖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갖고 싶다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선물을 줬더니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내가 상대방을 친구로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장난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받게 됐을 때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도 그런 조그만 장난감을 사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나 여러분 가족한테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이런 욕망들을 여러분 인생의 자기 개발과 사회적인 성공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